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원을 영입하기 위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들의 만남, 다양한 면접 기회와 취업 오디션뿐 아니라 적성 검사, 이력서 사진 찍기 등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만날 수 있는 강원 일자리 박람회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금융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모든 것과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열리는 농업인 최대 축제 삼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1년 동안 구슬땀으로 수확한 싱싱한 농특산물과 각종 체험까지 농민과 주민이 하나 되는 원주 삼토 페스티벌 현장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올해는요, 가을이 찾아왔는데도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단풍의 시기도 점차 늦어졌는데요. 올해 첫 단풍 내일 설악산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단풍이 평소보다 한 5일 정도 늦게 들다 보니까 아직 완연한 가을이 안 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설악산에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이후에는요, 다음 달 2일에는 오대산, 8일에는 치악산에서 단풍 구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단풍 절정 시기도요, 조금 이르게 다른 평년과는 조금 다른 날짜를 맞추고 있습니다. 6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설악산의 단풍 절정 시기 19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풍에 관련된 서비스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강원도 단풍시랑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말씀하신 이 단풍 실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주요 탐방로 11곳의 단풍 사진들, 그리고 CCTV를 통한 단풍 영상, 또 주요 산의 이 단풍 전경 사진을 말씀하신 이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날씨 정보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강원지방기상청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셔서 아름다운 단풍 구경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는 시청자 소통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어떤 창구가 있죠? 자, 카카오 친구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튜브 채팅창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방송 끝날 때까지 실시간 스트리밍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팅창에도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일자리를 찾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부터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중장년 취업 희망자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하지만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구직자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하고요. 또 막상 기업에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취업을 성공시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또 떨어졌어. 난 진짜 가망이 없나 봐. 취업에 실패한 취준생 이모 씨. 이게 뭐야? 강원 일자리 박람회? 여기 가면 나도 취직할 수 있나 봐. 당신이 필요한 자리를 찾아드립니다.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 춘천의 한 쇼핑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이 오늘따라 더 붐비는데요. 바로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 강원도에 있는 유관기관 또 기업들과 연계해서 강원도에 있는 인재들이 강원도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고 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20년 정도 실제 취업과 연계됐는데 올해는 강원도에 있는 유관 단체,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성과를 올렸던 강원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기업 역시 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한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구직자들 앞에서 열심히 기업을 홍보하는 시간. 중장기 비전은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이 되는 건데요. 사실 그러려면 좋은 인재들도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구직자들과 기업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 굳이 석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하의 직원이라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다면 채용하실 생각들이 있으신지. 다른 부서도 많으니까요. 일단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바로 러브콜을 받은 구직자. 강원도의 인재풀이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주에 있는 대학 다니는 분들도 원주에 있는 기업들을 취업 안 하겠대요. 여러 생각에 잠긴 구직자들. 공기업 가고 싶고 대기업 가고 싶고 강원도에 있는 좋은 인력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게 제일 좋은 모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같이 성장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같이 기업을 키우면 거기 같이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중소규모 매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기업과 인재들이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담회 참석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희 입장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좀 편안한 분위기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러브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많이까지는 되게 좀 또 러브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많이까지는 되게 좀 가고 싶은 기업들은 발견하셨나요? 지금 와주신 기업들 다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저기서 저를 원해주시냐, 이게 두 번째 문제죠 이제. 그럼 좀 이렇게 강원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워라밸이나 복지 같은 거에 더 신경을 써주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제 쪽에서는 그쪽이 더 메리트로 느껴져가지고 좋았습니다.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컨설팅 존. 취업에 필요한 메이크업, 자기소개하는 방법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면접을 딱 갔을 때 2분 줄 테니까 자기소개 하세요. 그러면 1분짜리에 살만 붙이면 돼요. 옆에서 톡 자기소개 하세요. 그러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달달달달 외우세요. 1분짜리. VR 모의 면접? 안녕하세요. 여기서 VR로 면접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VR로 실제 면접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한번 면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두근두근 떨리는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 삶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갈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말아주십시오. 하도 많이 벌어들여서. 진지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이정경 리포터. 과연 면접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 부끄럽네요.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다만 내 답변이 다 끝났을 때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한된 면접 시간 내에 이 사람에게 모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분들도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점을 좀 고기를 하시고. 그러면 취준생들이 면접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이거는 취준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데. 자자, 메모 준비하세요.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다면은 적어도 들어오는 질문 중에 30%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이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기업 이름 틀리는 거. 구직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내놓는 상품 중에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는 무엇인가 정도 파악하고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잡고 가자. 마지막으로 내가 쓴 자소서 숙지하지 않고 들어오는 지원자도 있어요. 그러면 자소서에 쓴 내용이 다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숙지하고 가고 그거 3개만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직무 이해는 물론 기업에 대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내용 기억하기 잊지 마세요. 나와 잘 맞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내가 어필할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선호하시는 지역으로 일지망을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시 채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직자 기업 간의 밀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치열한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여기서는 어떤 대회가 열리고 있을까요? 바로 취업 오디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요.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장점과 생각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심사위원의 질문도 이어지는데요. 상업기획자로서 활동하는데 나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발견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맡은 일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빈틈이 없게 진행한다는 저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안 제작 과정에서도 열고시 넘는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여 시안 제작의 예산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장돼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PT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몇 등 예상? 저는 상 타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 오, 상 받았네요.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드디어 대상입니다. 강릉권대학교 홍택반지.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까지. 자기 PR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PR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 그냥 정보를 찾아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런 데 와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인재를 찾는 기업들과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들의 만남. 수많은 인연 가운데 나에게 딱 맞는 자리는 어디일지 강원 일자리 박람회에서 만나보세요. 네,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메이크업, 자기소개에서 이력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취업을 할 때 나에게 맞는 회사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것들을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이 취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참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강릉, 춘천, 횡성에 이어서 내일은 원주에서도 열린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취업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영동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이란 정말 큰 의미를 갖는데요. 용석 씨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뭐 편하게 쉬면서 네. 또 이렇게 좀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겠죠. 네, 정말 집이란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강릉으로 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40대 힙합 아재의 요즘 유일한 낙은 전 국민이 사랑하고 펀디가 각별히 애정하는 은빈 씨. 든든하게 주택금융의 절대 공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 은빈이가 추천하는 바로 그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 와봐. 두 홍보 모델이 반겨주는 이곳에서 강원 동부지사 지사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택금융공사 유명한 기관인데 이제 왔어요.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 좀 해볼까요? 저는 뭐 처음이에요.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예.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떤 곳이다. 간략하게. 저희 주택금융공사는 이제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지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과 관련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국 평균은 고령화가 20% 미만인데 저희 강원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25%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권역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예, 조금 더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주택연금은 이제 부부 중 어느 한 분이 55세 이상인 경우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기 집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 소득이 부족합니다. 그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은 주택연금에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하시면 평생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연금에도 우대형이 있다는데요. 그 주택 가격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형 주택연금에 비해서 월 지급금을 더 드리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특별히 더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입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 3, 4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주택 가격이 최고점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가입하시면 가장 유리합니다.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평생 그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주택연금 상품이. 그래서 가입 당시에 자기가 2억에 취득했던 주택이 3억이 됐다. 근데 다시 2억으로 떨어질 것 같다. 3억일 때 얼른 가입하셔야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금 연금 가입이 우리 강원 영동 지역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당초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우대형 주택연금을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올 9월부터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대상 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권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이제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그 연금을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나이와 주택 가격이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70세 기준으로 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은 월 65만 원. 3억짜리 주택이다 그러면은 92만 원. 와, 꽤 되네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5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노후 적정 생활비가 27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다른 소득 활동을 못하고 계신다, 완전히 은퇴하셨다면은 자기 집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하시면은 지금 전국 평균 월 평균 수령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 원으로 이제 자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작년부터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새로 도입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름도 어려워. 어떤 내용입니까? 신탁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혹시 주택 등기부등본 떼어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요? 주택 등기부등본 떼어보. 한 발 더 들어가니 좀 어려운데요. 혼란스러운 세계관을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느끼기에 대출 딱 이러는 순간 이미 마음의 벽이 확 닫히거든요. 네. 주택 관련 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먼저 떠올리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에는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주택연금 대출은 저희 전산에는 만기를 어떻게 표시하냐? 9,999년이라고 표시합니다. 우와. 만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만기를 유지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받은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다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정산하는 시점에서 집값이 대출금보다 더 높다. 집값이 더 높으면은 남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쵸. 그 돈을 상속인들한테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값이 더 낮아졌다. 대출금이 더 많고 오히려. 그러면 저희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손해본 금액은 우리가 상속인들한테 청구하지 않고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그냥 손해보는 걸로 종료를 합니다. 이 대출을. 오! 예. 집 사야겠다. 와, 예, 예. 진짜 지금 약간 소름이 돋은 게 예.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정보 너무 많이 알고 갑니다. 예. 이제 끝으로 예.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모토로 삼는 게 청년의 꿈. 여기에 이제 전세자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년의 희망,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노년의 행복, 주택연금. 이렇게 저희들이 상품 라인업을 갖춰놨습니다. 상담받고 가야겠네. 또 무주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도 운용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년은 물론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택 정책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이 청년층, 그렇죠, 중년층, 네. 노년층 모두에게 솔깃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네네.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 동부지사 660-4700, 660-4700으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하셔서요. 네.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동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팅창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유튜브 채팅창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볼 텐데요. 경북 포항 같은 경우는 이번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피해 복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분들을 위해서 봉사자분들이 따뜻한 온정의 이 봉사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나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킬 수 있는 이유. 바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에 이웃이 있어서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쓸리고 무너져 엉망이 된 삶의 터전. 그곳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을 만나봅니다. 슈퍼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단단히 준비했지만 무력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력을 가진 슈퍼 태풍 흰남노는 예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리는 이미 떠내려갔고 그 옆에 이제 펜션이 지금 한 대여섯 동 있는데 한 동이 이제 무너지고 이랬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한 복판이 물이 많으니까 대능차가 진입이 안 돼요,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골목은 아예 포기 상태죠.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포항에서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은 약 8,500대. 수해를 입은 곳은 2만 3천여 곳이나 되고 이재민은 무려 2천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은 헐백이거든요. 집이야. 헐백이라. 벽이 다 헐가졌고 이방집하고 막구멍 나가. 이래 있는 파. 살림은 그냥 식구가 막 이런 가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주는 상태고 보일러가 돌아가면은 돌리는 집은 이제 그정그정 말라가가 도배하고 장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집은 아직 엉망이에요.
마을 전체 가구의 90%가 수해를 입은 포항시 제네리. 긴급 복구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해도 각 가정들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흰남노 태풍이 포항을 갖다가 휩쓸 때 이 지대는 거의 지붕까지 전부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0% 이상 주택가도 전부 다 잠겨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봉사단과 그다음에 이제 지원이 있어서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는 벽지까지 지금 다 뜯어내서 말릴 수 있게끔 말려서 지금 생활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삽시간에 폭우가 들이차서 방바닥이며 벽이며 다 젖어버린 집들. 이렇게 침수된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면 손댈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4일째인데 뻘을 치우기 위해서 저희 이제 대학생 청년 봉사단이 투입이 되었고 또 가정집에 아직까지 벽지도 못 뜯어낸 가구도 못 치운 가정집이 있어서 그 집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재 도구를 정리해서 나오는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방바닥을 복구하는 중인데요. 지늙은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겠죠. 와, 사이 끝도 없네요, 이거. 아, 이제 힘에 딸리네. 아, 힘에 딸리네. 기도 안 차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와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 되지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지도 꽤 시간이 흘러 조금씩 잊히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여전히 태풍의 악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이들의 손길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아이고 도와주기 참 고맙습니다. 이 안 그러면 막 의의도 없고 처음에는 뭐 감당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이러가 이제 5분에 요것만 뜯어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이런 시절에 물이 잠겨가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물이 뒷문으로 빠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아요. 마을에 있는 학교도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학교 마당에 남아있는 진흙을 청소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생 봉사단들이 떴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달려온 대학생들. 직접 와보니 어떤가요? TV로 볼 때는 일단 큰 화면으로 보는 걸 가지고 와닿지 않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학교도 침수되고 흙먼지 같은 것도 엄청 쌓여있고 잔디도 많이 죽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여전히 복구가 안 된 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많이 참여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전 일찍부터 봉사활동을 펼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슬땀 흘린 후 먹는 점심. 길거리 한쪽에서 먹는 김밥이지만 보람이라는 최고의 반찬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째 해봤는데 오늘 여기 또 다시 세 번째 왔는데 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시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다는 걸 제가 봉사하면서 절실히 느낀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마음밖에 없고 포항이 다시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 다시 극복할 수 있게 우리 또 봉사자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포항 시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단합한 모습으로 열심히 이 극복을 나갑시다. 태풍 흰남노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에겐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가을을 수식하는 단어들, 이야기들 참 많은데요. 그중에 수학의 계절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씨, 네. 1년의 반을 훌쩍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학들 거두셨나요? 반이 뭐예요? 이제 뭐 3분의 1 정도 남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3분의 1도 아닌 4분의 1 남았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말입니다. 제 하루에 있어서 이 강원 365가 진행되는 이 1시간이라는 이 시간, 이만한 수확이 또 어디 있을까? 진심입니다. 인심전심입니다. 아,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 저희도 가을에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농민분들에게 이 가을 수확의 계절이란 참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원주에서 이 농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삼토 페스티벌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원주 외곽에 위치한 산 좋고 물 맑은 농촌 마을. 승안동 마을이 오늘따라 시끌벅적합니다. 바로 어린이들이 농촌 체험을 온 건데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난생 처음 고구마 캐기에 열중입니다. 올 한해도 이렇게 농부들은 땀과 정성으로 지은 우리 농산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밭이 엄청 넓잖아요. 지금 계속 너무 혼자 열심히 하시니까 이게 제가 또 이 농사 전문 리포터거든요. 네. 좀 잘하시겠네 그럼. 그럼요. 제가 뭐 배추도 심고, 피망도 따고, 뭐 다 했어요. 예. 해보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도 있어. 아니 친구들아, 옹기종기 잘 모여있네. 야 이거, 야! 제법 튼실한 놈으로다가 캐냈죠? 한편 승안동 마을 농사꾼으로 한평생을 사셨다는 이장님. 네. 여기서 태어나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마을 여튼 여기서 농사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농업인으로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평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평생이지. 뭐 학교 다니면서도 옛날에 소 풀비고 뭐 부모님들 밭에 일에 나가시면 같이 나가 따라서 해고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도 농사를 졌으니까 평생 농사 짓는 거지. 야, 그럼 진정한 진짜 농업인이시네요. 네. 이처럼 한평생 농업에 몸담아온 우리 농부들, 그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농업인의 날 발상지 원주에서 열리는 농민축제 삼토 페스티벌이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삼토 페스티벌은 시민과 농민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흥겨운 축제인데요. 농업인들의 축제이니만큼 원주 로컬 푸드를 비롯한 싱싱하고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죠. 싱싱한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호박도 탱글탱글한 게 아주 이게 단단해요. 그래서 찌개 끓여 먹으려고. 요즘은 저기 비가 오고 나서는 많이 올라갔어. 배추가 하나에 9,500원, 9,000원이래.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렴하고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삼토 이 페스티벌에 와서 이거를 사주셨으면 좋겠어. 싱싱한 채소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품도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원주시 로컬 푸드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로컬 푸드의 장점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싱싱하고 또한 로컬 푸드는 원주 푸드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새벽에 농가들이 직접 수확하고 포장해서 각 농협별로 개설되어 있는 로컬푸드 집판장에 판매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싱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안정성도 확보돼 있다. 또 안정성까지 확보돼 있고. 축제장 한켠 어쩐 일인지 모두 함께 모여서 한박 웃음입니다. 바로 축제 방문객들에게 나눌 비빔밥 나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 가마솥 한가득 축제장을 찾은 분들을 위해 원주에서 생산한 쌀로 밥을 지어봅니다. 이 가마솥에는 저희가 200kg를 지금 밥을 하고 지금 시식회를 하려고 합니다. 200kg면 몇 인분이에요? 850그릇 나옵니다. 850그릇. 850그릇? 예. 850인분. 야, 예. 이거 뭐 이 근방에 하시는 분들 다 나오라야겠네. 그렇지요, 그럼. 야, 어전 줄을 짓다 관계일 겁니다. 이따. 반들반들 찰기 가득 영양 가득한 원주쌀 850인분을 준비하는 넉넉한 인심에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배가 부릅니다.
우리 쌀 수확을 도운 고마운 친구 허수아비도 축제를 함께 해주고 있네요. 여기 잘생긴 허수아비도 있네요. 삼토 페스티벌은 이게 옛날에는 원주 농민들 단체에서 네네. 쉽게 얘기해서 69년도 전에 네네. 이게 자축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삼토라는 거는 네. 흙토자가 네. 3개 겹쳐요. 3개. 예. 네. 3개라는 개념은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네. 흙에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삼토가 되겠습니다.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삼토. 우리 농산물처럼 농부의 삶 역시 모두 자연의 순리에 맞게 익어갑니다. 축제장을 가장 메운 농산물 판매 부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 농사의 미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원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이하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각자 짓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로 직접 갖고 와서 경진대회도 하고 부스 참여도 하고. 청년 농부도 늘어가는 중인데요. 사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희가 원주 농사꾼의 미래라는 것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걸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원주의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고춧가루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유기농 자연농법으로 짓고 있어서 뭐 제초제 아니면 유기농약, 유기비료까지 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저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 청년 농업인이 원주에서 지내는 게 지금 농업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올해 봄부터 가뭄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라는 이슈도 있고 해서 있는데, 저희 목표는 일단 저희 지금 원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분들의 단합,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목표로 가지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가 각자의 소득의 문제도 그렇고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함께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축제의 묘미겠죠? 5개가 됐잖아 이제. 5개 됐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이제. 아이 잘하신다. 아이. 이거 하나 선물 해가지고 가셔. 이게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장님이 다 하셨네. 항상 맛있는 채소와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축제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했는데요. 콩나라, 팥나라 쏙쏙 골라내며 농산물 활용 체험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번에 핫! 아이고 대장맘이지 그거는. 대장맘이지 뭘. 석권이 배 많아 속에. 20초 지났습니다. 그만. 1번 해봐요. 몇 개지?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삼토 페스티벌 놀러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우승해서 이렇게 토토미도 받았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길 잘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 줄 좀 보세요. 웬만한 맛집 저리 가랍니다. 모락모락 원주에서 생산한 쌀로 지은 구수한 밥이 완성됐는데요. 치악산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재배됐으니 밥맛은 단연 꿀맛이죠. 삼토 페스티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대 가마솥밥 완성! 저도 농사꾼으로서 제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쌀 농사인데 이게 자꾸 하락한다니까 그게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소비가 좀 덜 되니까. 질 좋고 맛 좋은 우리 쌀에 정성까지 한가득 넣었으니 어찌 맛있지 않으리.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 비주얼. 삼토 페스티벌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했는데요. 우리 농민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까지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본 신토부리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자, 축제장을 찾아준 시민분뿐 아니라 네. 이 농민분들도 이번 축제 제대로 즐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보면서 우리 농민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용석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지더라고요. 농민의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된지 알고 계신가요? 아, 이게 원주에서 비롯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려 57년 전에요. 네.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로 의회에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농민의 날이고요. 그렇게 농업인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삼토 페스티벌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 농민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농민분들께 그리고 농촌분들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지역 축제들이 그 명맥을 쭉 이어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소감입니다. 수기님, 취업이란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나는데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용기 있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 파이팅. 네, 많은 직장인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도요 분명히 취준생의 그런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아, 면접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저희도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럼요. 정말 네. 겁나고 힘들었지만 용기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우리 지역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또 원주에서 열리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다음은 구름하늘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취업의 기회네요. 컨설팅과 메이크업까지 자기 취향에 맞는 직업 찾기가 정말 힘든데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해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기 쉽지만 사실 메이크업 같은 경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막상 가보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고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구름하늘사님 고맙습니다. 자, 가을보다 높은 하늘님. 면접 보던 날이 생각납니다. 면접관 앞에서 너무 떨렸지만 당당하게 대답을 했던 옛 기억. 그리고 첫 명함이 나왔을 때 감격. 강원 365 보다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와, 추억을 떠올려 보셨나 봐요. 용석 씨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어떠셨어요? 완전 떨렸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했을까 아찔하기만 한데 네. 정말 지금 보는 취준생들 아까 대학생분들 열심히 대답하는 모습 보니까 네.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모든 취준생분들 저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사연 이어집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색으로 변신하는 시골 풍경, 어릴 적 생각이 나서 마음이 평온해요. 원주의 진정한 농부들, 또 올해 폭염, 폭우로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지역 농산물들 귀중하게 여기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맛있게 생산해주신 농산물 맛있게 먹는 것밖에 맞아요, 없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수학의 계절 기쁨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심원추님이 또 주셨어요. 네, 3년 만에 열린 삼토 페스티벌 어제 가서 매진호가 보았는데 너무 신명났습니다. 네, 역시 축제하면 볼거리죠. 그럼요.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삼토 페스티벌은 먹을거리까지 아유. 함께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곡식 고르기, 네. 알 고르기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젓가락도 잘하세요? 아, 잘하죠. 한번 가서 한번 대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고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감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올 가을과 겨울에 독감이라 불리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아하. 유행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너무 지겹게 하고 있지만 뭐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어제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네. 어쨌든 뭐 사람이 이렇게 밀접하게 모이는 공간에서는요 마스크 착용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독감을 단순히 감기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특히 취약계층이죠. 만 네. 65세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들은 독감과 함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방접종 잘 챙기시고요. 특히 이제 체온을 올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떨어진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는 가을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